노동차는 투쟁 중, 조남호는 해고 중, 김지도는 노성 중, 모두 모여 한진 중. 노동차는 투쟁 중, 조남호는 해고 중, 김지도는 노성 중, 모두 모여 한진 중. freedom 저 희망의 불빛 한진중 freedom 정리해고 없는 세상 한진중 freedom 알려주겠어, 난 말해주겠어. 새로운 세상 그곳을 말해봐. 연대가 있어, 또 사랑도 있어, 희망이 있어. 나에게 말해줘. 노동차는 밤샘 중, 조남호는 착취 중, 희망버스 연대 중, 모두 모여 한진 중. 노동차는 밤샘 중, 조남호는 착취 중, 희망버스 연대 중, 모두 모여 한진 중. freedom 저 희망의 불빛 한진중 freedom 정리해고 없는 세상 한진중 freedom 춤을 춰요 모두 앞에서. 꿈을 꿔요 여기서 모두. 사랑해요 모두 앞에서. 노래해요 한진중 freedom. 한진중 freedom 저 희망의 불빛 한진중 freedom 정리해고 없는 세상 한진중 freedom 자, 한국인 승리 원하는 사람 소리 질러! Let's go! Say 소리 질러!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곡은 늘품약설가 만든 한진중 프리덤이었고요. 저는 품을 품은 늘품 DJ를 맡은 늘품약설 회원 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최고 인기 방송이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저 화면 모니터를 하고 싶은데 실물만큼 잘 나오고 있나요? 실물보다 낫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예, 먼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늘품약사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늘품약사회는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늘품약사회입니다. 학부 동아리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늘품약사들의 모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늘품약사회는 4년째 매주 일요일마다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쪽방촌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농민들과 연대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의약품 약국의 판매 문제, 의료 민영화 같은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늘품약사회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늘품약국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벽돌막 사거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늘품약사회 트위터 계정은 늘품팜으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실물이 난 것 같아요. 화면 보고 트위터 계정은 그 스펠링 불러드릴게요. NEULPEUMPHARM 늘품팜이고요.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늘품약사회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만 누군가요? 여자 캐스터 얼굴 진짜 크다. 누구야? 늘품약사회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릴레이만님은 방송 끝난 8시까지 부스 앞으로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끄럽고요. 예, 그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게스트는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고요.
멀리 부산에서 한진중공업 노동자 한상철 조합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희망보스 라디오 방송 때문에 월차까지 쓰고 오셨다고요? 예, 월차 25개 있습니다. 없는 척 하셔야지. 그러면 안 돼. 다시. 월차 쓰고 오셨다고요? 예, 월차 쓰고 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그 300일 문화제 때문에 영도에 갔다가 같이 올라왔는데요. 컨셉대로 잘 안 되네요. 편하게 가죠, 편하게. 희망부스 컨셉이 우리가 즐거우면 된다라고 이 PD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편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채널을 돌리시겠죠. 이거 타임렉이 있나요? 예, 지금 나오는 거랑 얘기하는 거랑 시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예. 예. 일단 그러면 조합원 아저씨, 웃는 거 너무 안 예쁘게 나온다. 네. 일단 아저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스스로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트위터 욕쟁이 한상철입니다. 예, 한진중 노동자 부지회장을 이번에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행하는 늘품약사의 박정희 씨하고는 1차 버스 때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짓말이죠. 우리 1차 버스 때는 몰랐잖아요. 며칠 뒤에. 네, 그쵸. 1차 버스 며칠 뒤에부터 알게 됐었고요. 자, 그때 1차 버스 며칠 뒤에 크림 밑에 갔었는데, 그날 새벽에 아저씨가 눈이 시뻘개져서 막 우셨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팬클럽 회장을 결의했었죠. 팬클럽 회장 활동은 마음에 드시나요? 뭐 지 혼자 있는 거고 뭐 팬클럽은 무슨. 예. 남자분 아깝다. 릴레이만 8시까지 부스 앞으로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희망부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제게 요구를 했었던 게 조합원들이랑 인간적인 모습들, 자연스러운 소통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어 봤으면 하고, 우리 일단 한잔 하고 시작할까요? 물인지 소주인지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방송 뒤로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아저씨 입사하신 지 올해 몇 년째 되셨어요? 25년째 됐습니다. 25년이요? 그러면 제가 28살이니까 제가 3살 때부터 조선소에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25년 전이 몇 년도죠?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그때입니다. 87년 정확하게 언제 몇 월에 입사? 4월 10일. 4월 10일. 그러면 입사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사원 때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셨겠네요. 예, 그때 87년 우리 같은 경우는 7월 25일. 우리 같은 경우는 말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막 경상도다 막 오늘 까칠하게 하려네. 갑시다. 오늘 뭐 들이대는 거야? 아니 그냥 갑시다. 지기 빈다. 7월 25일 한진중업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조선공사에서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어요. 그때 곁들이자면 김신숙 지도위원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87년 7월 노동자 대투쟁 전에 혹시 뭐 집회를 가거나 데모를 해보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시기 하는 날, 거시기 되기 얼마 전에 부산 그 부마 항쟁 때, 그때 데모하는 거 구경하러 참 많이 다녔습니다. 구경하러요? 데모를 직접 한 건 아니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다 체류탄도 좀 먹고. 구경하다 체류탄을 맞았다고요? 많이 먹지. 그러면 그때 구경했을 때 모습이랑 내가 조합원이 돼서 우리 공장에서 그 싸움을 했었을 때 어떻게 달랐어요? 그때 볼 때는 저 썩을 놈들, 저것들, 완전 저 빨갱이들 저것들 막 이러다가 직접 내 문제가 딱 걸리니까 너무 간절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입사하기 전에도 좀 유명했었다면서요. 한진중공업은 입사하기 전에 그 훈련소 같은 게 있죠. 예, 훈련소 나왔습니다. 예, 그 훈련소에서도 뭐 이것저것 사고를 좀 치셨다면서요. 그때부터 조금 기질이 있었어요. 어떤 기질?
입사 안 시켜준다고 난동 부리고 왜 입사를 안 시켜줘요? 뭐 좀 뭐 어렵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조선공사였는데 좀 취업이 아마 안 될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그 전체 동생들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이거 훈련생이라고 같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식판을 둘러엎고 그 책을 던지고 어떤 난동을 2번 부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다시 이렇게 거시게 됐습니다. 아, 그때 혹시 좀 더 난동을 부려서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근데 그때 그게 비극이라. 그때 취업이 안 됐으면은 다른데 어디 그때는 참 뭐 비정규직 이런 것도 없고 뭐 현대중공업,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우조선 뭐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때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되는 바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아, 그때 조선공사가 인물 보고 사람을 뽑았나 봐요. 예, 인물이 좀 되죠. 아, 예. 아저씨 진짜 웃긴 게 자기는 긴장 하나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손을 달달달달 떨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예, 넘어가서 87년 7월 그때 김지도님을 처음 만났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그때 장면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아이 김지도가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 큰일 난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잘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딱 그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딱 그 정중앙에 나와서 말을 쫙 하는데 김지도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시나 정말 말 잘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예.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혹시 그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 기억나시는 구절이나 단어나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얘기는 안 했잖아. 씨. 기억 안 나지? 짧긴 했거든요. 25년 전 얘기가 내가 어떻게 기억하나. 씨. 아유, 아저씨 워낙 훌륭해서 기억나는 줄 알고. 네, 릴레이만 한 잔 더래. 한 잔 하고 하죠. 원샷 햇빛는데. 좀 남았어. 아까 병에 좀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자, 일단 한 병 끝났고요. 나머지는 제작진의 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병 사드리겠습니다. 예, 한 병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갖다 주시고요. 예,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진 않지만 이창근 PD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음주 방송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더니 만취 방송을 권장한다고 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만취는 못했지만 음주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저씨는 입사하신 지 25년이라고 하셨는데 25년 전에 그 87년 그때는 지금보다 노동자에 대한 인식, 자기 삶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사람들의 인식에서 더 낮게 인식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저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뭐 빨갱이 놈들 그런 상황에서 입사하자마자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셨던 건가요? 노동자 활동은 그 이후로 이제 박창수 위원장, 그러니까 박창수 열사가 위원장 되던 해 그때 됐고요. 어쨌든 조선공사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 벨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박창수 열사가 지회장 되던 해가 몇 년도죠? 그게 이제 90년 그 8월. 그 입사 4년 차. 아니지 3년 차지. 87년이니까 87년, 9년, 8년, 9년. 8, 9, 13년 아니요. 아, 네, 3년째에 노동조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그 계기가 됐었던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아, 요것도 또 김진숙 지도하고 또 얽히는데. 요 제가 완전히 우빨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우빨. 좀 폭력적인 우빨. 근데 이제 4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88년 4월 달에 정문 앞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김진숙, 박영재, 이정식 당시 해고자죠. 이 세 사람이 그 정문 앞에서 복직 연좌농성하고 있었어요. 보다 보니까 저번에 그 몇 달 전에 그 참 말도 잘하던 가즈매고 그 보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그냥 그 당시에 제 소감을 느낌은 참 안 됐다 이러고 이제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뭐 동전 하나가 뿅 날아오면서 탕탕탕 튕겨서 그게 10원짜리였어요. 이게 10원짜리하고 저하고 악연인데 그 10원짜리가 날아들면서
에이 씨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쪽 같은 것들 이러더라고. 김주동님한테요?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그리고 어떤 새끼인가 딱 쳐다보니까 모르겠어. 벌떼처럼 쭉 내려오는데 모르겠어. 걸려서만 아마 그 대가리 깼었겨. 삐. 그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보니까 이건 아니지. 이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당시에 이제 박창수 위원장하고 저하고 지금 해고자 중에 또 김경준이라는 친구하고 몇몇이 한 5명이서 복직하라고 복직 시켜주라고 단식 농성을 했어요. 그게 계기가 됐죠. 그러면 단식만 안 했으면 단식할 때도 뭐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단식을 이제 첫날 딱 시작했는데 첫 끼 딱 굶자마자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두 끼 딱 굶으니까 미치겠더라고. 내가 이 짓을 말라 했지. 자더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세 끼 굶으니까 다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래 어쨌든 그러고 정문 앞에서 같이 연장하고 단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서 길만 건너올 때 보면은 그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그 짜장면 그게 너무 먹고 싶었고 이후에 그 단식을 6일을 딱 했는데 6일 술을 먹으니까 트림이 나옵니다. 그 단식을 6일 하고 뭐 죽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바로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설사 다 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저씨 얼굴이 점점 더 빨개지는 것 또한 이 방송의 묘미일 것 같은데요. 한잔 할까요? 이거 더 사와야 되냐고요? 일단 뭐 세팅해 주시고요. 안주 안 먹는 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철이 아저씨 단골 안주 소세지가 있고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자, 그러면 그 입사 3년 차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고 그때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던 시점에 박창수 아저씨, 박창수 열사님이 지회장이셨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마음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아저씨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이에 그 김주익 아저씨도 지회장이었고 좀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저씨가 기억하는 주익이 아저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쨌든 이 대목이 참 많이 아프긴 한데 제가 91년도에 박창수 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집행위원으로서 같이 이제 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안기부에 의해서 타살이 됐죠.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 10년 동안 노동조합을 사실 활동을 접었어요. 이 사람 목숨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다면 내가 아마 충격이 매우 컸던 걸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죠. 그리고 그 나이 많이 충격을 먹었고 그 바람에 사실 10년 동안 활동을 접다가 주익이를 다시 만나고 10년 만에 노동조합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익이를 앞에 먼저 갔던 박창수 위원장처럼 죽는다든지 그 이전에 또 우리 동료들 위원장을 했던 친구들이 다들 많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고 해고됐는데 나는 구속되고 해고되고 죽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익이만큼은 깜빵 안 보낸다. 해고 안 시킨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집행간부에 10년 만에 노조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너무 주익이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이 좋죠. 같이 산악회도 같이 했고 산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뭐 딱 표현하자면은 정말 과묵한 고집스러운 친구였다. 예, 누군가에게는 자기에 의해서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한 사내이기도 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을 같이 하는 동반자이기도 했고, 다 큰 성인 남성의 10년, 정말 잃어버린 10년의 상처를 다시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김주익 아저씨.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노래 하나 듣고 가죠. 크레인 위의 농성이 오늘 189일 차입니다. 20년 지기인 김주익 아저씨가 129일 만에 목을 맸었던 85 크레인. 더 이상 죽게 할 수 없다. 우리 조합원들이 지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며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이 301일 차입니다. 그 크레인 중간에서 301일차 농성을 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키고 있는 세 분의 아저씨, 그분들 중에 정홍영 아저씨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가겠습니다. 홍영이 아저씨 힘내세요. 어쩜 우리 복잡한 이유는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계속 살아가도 진짜 안 돼요. 잘려 이거다.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자질이 벼에도 드신 건 상관없이 그거는 나타내면 안 돼요.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난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난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를 위한 떠날 예, 우리 분위기를 반전하는 의미에서 구호 하나 외치고 가죠. 깜찍하게.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한번 외치고 갈까요? 자, 하나, 둘, 셋. 웃으면서 끝까지 투쟁. 함께 투쟁. 다시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자, 시작. 까먹었다. 다시
다시. 지우고 갑시다, 지우고. 자, 시작. 웃으면서, 웃으면서 끝까지 다 함께 투쟁! 체질이 안 에이. 맞네. 안 되겠어. 바꿔주세요, 남자 게스트. 네. 그 아저씨가 김지도님 연설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김지도님 비밀인데요. 아저씨가 자랑 꽤 많이 하셨거든요. 몇 번을 등장했다고 세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1차 버스 연설 때 비애고자임에도 크레인을 지키는 한상철, 안형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인지 몰랐어요. 네, 비애고자, 저는 그 상철이 아저씨랑 형백이 아저씨가 비애고자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약간 놀랬었거든요. 비애고자임에도 물론 해고자 비애고자 다 같이 조합원들이 싸우는 거긴 하지만 비애고자임에도 사수대로 크레인을 지켰던 혹시 계기나 이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별로 얘기하기 싫은 얘기고 묵비도 가능합니다. 묵비. 뭐 어쨌든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다. 첫 번째 그 처음 올라갔었던 노동조합 간부 생활을 했던 박창섭 위원장이 그렇게 가셨고 다시 10년 만에 재개했는데 또 그 위원장이 또 그렇게 갔고 참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85에 대한 정말 안 좋은 기억. 그게 뭐 다들 뭐 절반의 승리다 이런데 난 절반의 승리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잠시 이제 진행자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되돌리고 싶다면은 2001년도, 2002년도로 돌아가서 주의기하고 산에 같이 가고 그냥 그런 시간으로 뭐 아무리 우리가 임금이 적고 복지가 안 좋고 열악해도 같이 산에 다니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85 크레인에 김진숙 지도가 올라가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참 데리고 내려오고 싶었다. 그래서 근데 그 위에 계속 있었고 올라간 자체를 저는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 없으면 그 자리에 없으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밖에 끌려 나와서도 집에 못 가고 이렇게 떠들어왔던 이유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냥 빙빙 돌고 싶었다. 그 앞에 그러지 않고는 못 있겠더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85는 정말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대반의 아이콘, 어용의 아이콘인 최기룡 집행부가 그 처음에 김진숙 지도위원회 농성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노조 지회에서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고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보온 장구 같은 것도 올려주지 않았을 때 그때 밑에 있을 때 어떤 생각들 하셨어요? 하여튼 그 책임을 그 새끼만 얘기만 나오면 그 씨발로 뭐 아이씨 그 어쨌든 그 바람에 그 앞에 더 있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새끼 때문에 정말 노조 간부들이 크레인 밑에 오지도 안 하고 같이 해주지도 안 하고 정말 조합원들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같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같이 있는 상황이고 에이씨 네. 그때 혹시 크레인 밑에 있으면서 6월 27일 행정대집행 기간까지 가장 억울했었던 장면 혹시 가장 억울했던 장면은 지금 보다 저희가 갚아드릴게요. 그 복수를 갚아드릴게. 갖기 힘들 낀데 6월 10일 날 용역들한테 개처럼 맞을 때 우리 애들이 저도 한번 3번 정도 날라갔죠. 당시에 이제 트윗이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 막 이렇게 접했을 때인데 세 사람의 이제 트위터들이 이제 또 활약을 하는데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사진 찍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동영상 돌리라. 이래놓고 나도 사진 찍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휴대폰 막 주머니 엿보고 막 쫓아내려와서
영육들하고 딱 맞짱 붙었는데 장난 아니다. 걔네들 한 둘이 붙어 보니까 막 제가 한 3번 날아다녔어요. 그게 제일 억울했었다. 네, 몸이 재빠르고 잽싸서 날아다니신 거예요? 아니 그 용역 애들이 쫙 잡고 그냥 던지삐더라고. 용약이 잡고 던져서 3번에 날아다니셨다고. 그렇죠. 이제 뭐 던져버리면 다시 줄줄줄 일나가지고 또 갔는데 또 다시 또 던져버리고. 걔네들 힘 좋더라고.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한진중공업 지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용역 혹은 구사대 경찰들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정말 그날이 치욕적인 날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은 조합원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 바로 다음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1차 희망버스는 행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겠네요. 그 사다리가 들어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언거했듯이 영육들한테 당한 적은 우리 없었어요. 그날 처음 치욕적으로 당했었고, 뭐 제가 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벽을 뚫고 들어오게 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그리고 과연 집행부 애들이 최길룡과 그 나머지 그 집행부들이 과연 할까 이랬는데, 물론 뭐 그 친구들이 주도한 것 같지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다리가 동원이 되고 이러면서 정말 대단했다. 우리도 진짜 몰랐거든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안에서 나중에 들은 얘기긴 하지만 희망버스 오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뭐 이것저것 준비 많이 하셨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각 그 부서별로 4군데로 나눠서 오뎅탕, 뭐 오징어 회무침, 찌짐이 이래가지고 이제 나무도 준비하고 뭐 비장의 카드 그 메가리 구이 이래가 직접 낚시를 일주일 전부터 야 근무고 뭐고 다 집어쳐 무조건 낚시나 이래서 고기도 좀 잡아놓고 이래가 또 나무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래가 이제 오면은 부산에서 직접 잡은 전갱이 구이 메가리라 하죠. 그거를 이제 준비하려 했는데 다 나가래 됐겠지만. 그럼 그 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나도 모르겠어 어디로 갔는지. 자, 1차 희망버스 1박 2일, 무박 2일 행사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 서울로 올라가는 수많은 희망버스 승객들이 첫 번째 휴게소까지 아니면 서울까지도 계속 울었던 수많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때 조합원 아저씨들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희 가고 나서 어떤 얘기들 나누셨어요? 제일 많이 울었던 건 아저씨 울어요? 아니 제일 많이 울었던 건 내지. 아니 내가 참 쪽팔려 죽겠다. 근데 그날 제가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친구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이 2사람은 사표를 썼고 태준이가 아직 있네요. 그래 새 놈을 다 울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갈 때 우리 조합원들이 다 많이 울었는데 다 가고 나서 청소 다 하고 생활관에 가서 같이 이제 소주를 같이 먹는데 보니까 나갈 때 모습은 굉장히 우울하고 뭐 썰물처럼 빠져나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참 조합원들이 많이 우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생활관에 돌아서 보니까 굉장히 밝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희망이라는 얘기라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외롭게 이렇게 어찌 보면 지내고 영육들한테 당하고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나가고 이러면서 많이 외롭고 힘들고 이런 과정 속에 희망버스가 그때 당시 1차 오니까 오면서 빠져나가니까 또 뭔가 또 가슴속에서 뭔가 툭 빠져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주 그날 저녁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너무 좋았다. 야 진짜 2차 희망버스가 없을까? 뭐 안 만들어줄까? 에이 안 되겠지 하면서도 굉장히 밝았던 모습들 정말 희망이 얼굴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궁금한 게 그 조합원들의 눈물,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운함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남겨두고 가는 저들에 대한 서운함이었을까? 아니면 기쁨의, 그러니까 일단 온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 박창수 위원장 아버님, 박창수 열사 위원장 열사 아버님을 보는 순간에 터졌거든요. 근데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왠지 그냥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더라. 부끄러운데도 막 쏟아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조합원들도 울었던 게 아마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런 속에서 야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나? 아니면 너무 그 감사의 눈물 또 아니면 행복한 눈물.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 표정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어제 저녁이 300일이었죠. 300일차 크레인 농성 문화재 앞에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 서영섭 신부님께서 주도해주신 아동도사 앞에서 크레인 바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미사가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신부님께서 자기가 정말 소원하는 것, 바라고 싶은 것을 하나씩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게 크레인 위에 계시는 김진숙 지도위원님, 그리고 중간에 계시는 세 분의 아저씨, 그리고 땅에 발디꾼 있지만 집에서도 채우지 못하는, 정투위 사무실에서 채우지 못하는, 희망버스에서도 채우지 못하는 외로움을 안고 있을 그 우리들의 외로움을 일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참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 버스 지나고 올라오면서도 어쩌면 저들의 외로움을 그 1차 버스 새벽에 가대위 대표인 도경정 언니가 했었던 얘기가 신문에도 안 나오고 인터넷에도 안 나와서 우리끼리 말라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들의 외로움을 조금은 덜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합원 아저씨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우리 외롭지 말자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방금 해석하셨던 거랑 곁들여서 1차 버스 때 그 눈물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덜 외로워도 되겠구나라는 눈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재밌는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상철이 아저씨 사모님이 초절정 미녀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쁜 건 맞지.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근데 그 미인인 사모님이 한상철이 아니고 한상팔을 사랑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원래 그 지역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활동하기를 한상철이라는 이름보다도 상팔로 이렇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와이프도 병원 노동자였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수련회를 딱 갔어. 근데 수련회 딱 가면 이름을 딱 적잖아요. 뭐 투쟁반, 승리반, 쟁취반 뭐 이래가 쫙 적는단 말이에요. 딱 적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어때 한상팔로 들어가나. 근데 한상철로 이제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었는데 그날 분명히 버스 타고 같이 올라왔는데 내 이름이 없더래. 한상철은 있는데 한상팔이 없더래. 그래서 올라왔다 갔구나 이러고 섭섭한 감정으로. 섭섭한 감정 확실한가요? 맞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이랬는데 마지막 이제 그 토론 다 끝나고 전체 토론할 때 딱 보니까 딱 나타나거든. 이렇게 나타나니까 옆에 슬 와서 하는 말이 한상철 씨가 한상팔 씨였어요. 1년 동안 그랬어요. 1년 동안이요? 자, 어떤 매력에 빠지셨을까요? 제가 원래 좀 되잖아요, 그죠? 뭐가요? 아니 뭐 여러분. 뭐가 된다고? 아이씨.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좀 많이 찌그러졌지만 그래도 율동도 할 줄 알았고 율동패도 했고 풍물도 했었고 연극도 하고 마당극도 했어요. 팔방민이었네. 어쨌든 그래 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집사람이었죠.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냥 사실 이제 이렇게 좋아할 따름이었는데 그 율동을 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네. 그런 또 자상한 아저씨 포스. 아저씨 포스. 장가간 사람인 줄 알았대. 너무 자상한 것 같아서.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한테만 자상했는데. 2년 동안. 네, 넘어갑시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얘기 중에는 얼마 전에 출마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도 시의원으로. 예,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출마했죠. 네. 저 떨어진 가장 큰 패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은 외모 때문인가요? 너무하네.
아, 그 부산에서는 사실 지금 동구 선거에서도 뭐 그랬듯이 참 한나라당 말고는 대안이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한나라당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선의 고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언뜻 들어 생각하기에도 그 노동자가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의 조합원이 시의원에 나가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도 저 사람을 후보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시의원 후보를 출마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예,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영도에서 그것도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는 영도에서 노동자 후보가 전혀 없었다. 근데 한번 들이대 볼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하다가 과연 조선소에서 용접하고 치부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 될까? 이러면서 에이 씨발 한번 들이대지 이러면서 그냥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딴 게 있나? 노동자가 출마를 해서 당선되고 자기 생각들을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당당히 나서서 나를 딛고 이후에 다른 어떤 노동자가 나보다 젊은 노동자가 나의 후배들이 다시 나처럼 도전을 해서 진정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때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이 작업복을 입고 유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진짜로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국회라는 공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이 끝나면 얼른 끄고 여의도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들으시는 분들이요. 예. 예, 넘어가고요. 예, 뻘쭘한가요? 준비된 게 다 끝났나? 아니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 없네 뭐. 있어요. 있고요. 넘어갑시다. 연대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웃지 마시고 옆에서. 쪽팔린데. 한진중공업에는 연대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연대가 새롭게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끊임없이 김치를 담가주시는 아주머님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할머니가 계속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남성분이 계속 개인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연대 오신 분이 있다면 저 말고요. 야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연대 온 사람 기억 많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은 그게 니였는데. 예. 저희 짜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연대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모습이 참 고마웠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지금 부스가 철거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농담이고 가장 어찌 보면 기억에 남는 거는 백배서하는 그분들. 지금 몇 달째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해고자들이나 우리도 솔직히 반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뭐 제일 기억에 남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니도 맞디. 그 얘기는 크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연대를 가면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냐.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냐. 이제 물론 말로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다. 혹은 이제 술자리가 좀 길어지다 보면 네가 이만큼 하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연대를 가고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 연대 가는 사람 입장에서 어쩌다 한번 가는 거고 나의 일상을 두고 시간을 빼서 가끔 가는 거지만 그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 매 순간 열심히 하기를 매 순간 열정적이기를 바라는 건 바라보는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 번씩 힘 빠졌을 때 조금 주춤주춤 할 때 오히려 연대 가는 사람들이 그 공백을 메꿔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저씨도 이미 조합원들 중에선 연배가 꽤 있으신 분이잖아요. 젊은 조합원들이 정투에 상당히 많고 해고자 중에도 많고요.
네, 이런 젊은 조합원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과거를 비춰봤을 때. 하고 싶은 말 많죠. 많은데 이제 따로 얘기해 주지 뭐.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할 얘기는 많아요. 많은데 진짜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한상철을 봐. 그리고 주익이를 보고 우리 박창수 위원장을 보고 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도 있다고. 자기 일도 아닌데도. 근데 우리 해고 동지들 자신의 일이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그리고 자기가 복직하고 싶다면, 그리고 돌아가기 위한, 현장으로 가기 위한 싸움을 한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말고 건강하게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오늘 여러 번 울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들 열심히 하죠. 연대 오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해고자 당사자도 열심히 하시고, 비해고자도 물론 당사자고요.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 해고자분들이랑 비해고자분들이랑 터놓고 얘기하기에는 약간의 뭐 간격 혹은 시간 일정 자체가 다르니까, 일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공백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고자 아저씨들한테 했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상처받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 꼭 승리하자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중노회 게시판에도 오늘 똑같은 IP로, 참 바보 같죠? 똑같은 IP를 가지고 알바 글을 계속 올리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해고가 됐고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데, 알바인 줄 알면서도 그 글 하나하나에 참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될까만은, 그래도 틈날 때마다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꼭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생각하다 까먹겠다. 어쨌든 밖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긴 투쟁을 하는데, 아까 정형화된 뭐 금속이나 민주노총 그분들이 뭐 들으면 수소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정형화된 투쟁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이후에 뭐 트위터를 통하든 뭐 하여튼 뭐 뉴스를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해주는, 또 한 명 와가 있네. 저기도 있고, 이런 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정투희 동지들이나 우리한테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거고, 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느낌이다.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변해됐다. 이게 아마 어떤 금속이나 민주노총 어떤 이런 지원투쟁보다도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들, 서울에서 막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정투이나 우리 해고 동지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니겠느냐. 즐겁게. 우리 김지도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힘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참 힘들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볼지 모르겠네요. 보겠지, 씨발놈들. 300일 넘었습니다. 끝내자, 씨발놈들아. 한진중업 끝내자. 나도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황폐됐는데, 크레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노? 이건 정말 아니다. 300일, 깜빵 300일도 괴롭지만 크레인 300일이다. 고마하자, 씨발놈들아. 제발 삽질하지 마라. 오판하지 말고. 이제 김지도 내릴 수 있게 올바른 판단하기 바란다. 어제가 300일이었습니다. 300일이면 한 아이를 한
생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그 수정란이 하나의 생명이 되는 시간입니다. 300일 동안 우리 어머니들은 단 한순간도 그 존재를 잊지 않고 우리를 품에 품어왔겠죠. 그 300일이라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시간 동안 점점 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300일의 시작에 같이 있지 못했고요. 301일째, 189일째,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외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크레인미틀 다녀가신 누군가의 트위터에서 본 글입니다.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들이 가장 눈이 빛나던 순간은 맛있는 것을 얘기할 때도 술 한잔 할 때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를 잘 만드는지, 우리가 만든 배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얘기할 때 가장 눈빛이 빛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섭 신부님께서 꼭 전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조남오늘 말할 것도 없고 이재용 정신 차리라고요. 더 중요한 건 정리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힘껏 연대하자고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부도덕하고 저열한 자본의 탐욕을 사회적 연대라는 힘으로 어떤 순간 어떻게 개입해서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등극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윤리학자로 유명한 미국의 존 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면 무지의 장막을 상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40대일 수도 있고요. 나는 갓 태어난 3개월짜리 아기일 수도 있고요. 내가 태어났더니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한가운데 자본가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때에서 정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무지의 장막 하에서 정의로운 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용 사장, 전화무 회장,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당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욕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욕심으로 지켜낸 부가 얼마나 갈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노래 하나 들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많은 곳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울지마라는 노래고요. 귀한 시간 내서 서울까지 올라와 주신 한상철 조합원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한진중공업 싸움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이 이번 금요일 전에 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혹시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으로 가야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고마워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도님 사랑해요. 김지도 사랑한다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뭐라도 힘이 될 수 있게 말해주고 싶어.